4강은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입니다. 이상하다. 3강에서 했던 거랑 제목이 같네요. 여기서는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 중 행정처분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건지 같이 보시죠. 행정처분에는 일반 기준과 개별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체적인 행정처분의 흐름을 보실 수 있도록 일반 기준을 먼저 볼게요. 위반 행위가 2 이상인 경우라면 무거운 처분 기준을 따릅니다. 그런데 2 이상의 처분 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라면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업무정지가 6개월이랑 4개월 받았어요. 그럼 뭐가 더 무겁죠? 6개월이 더 무겁잖아요. 그 6개월 무거운 처분에 가벼운 4개월 업무정지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2개월을 더해서 총 8개월 처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6개월 더하기 4개월이니까 10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아야 하는데 4개월은 반을 깎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6 더하기 2, 8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 최대 기간은 12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업무정지와 품목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이 품목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업무정지 기간이 품목정지 기간보다 짧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도 받고 품목 업무정지 처분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해서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기간을 따져보는데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기준되는 적용일은 최근에 실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과 또 다시 또 그 같은 위반 행위를 하다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해요. 단 품목 업무정지의 경우 품목이 다른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돼서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미 진행 중인 행정처분 절차가 있잖아요. 그 진행 중인 사항의 행정처분 기준에 2분의 1씩을 더해서 처분하고 그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합니다. 같은 위반 행위가 3차 이상인 경우는 어떡하죠? 그런 경우라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누구나 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좀 깎아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처분 기간을. 그래서 법에 행정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정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 아예 없던 일로 해줄 수도 있대요. 그러려면 엄청난 이유가 필요하겠죠? 그 엄청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국민보건, 수요, 공급,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또한 광고주인데 난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는데요.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회사나 광고 매체에서 무단으로 광고한 경우라면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또 처분을 면제까지는 아니지만 2분의 1까지 감경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주로 유통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화장품 제조업자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기능성 화장품인데요.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가 함량 미달이네? 근데 그 원인이 제조업자나 책임 판매업자에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유통 중 보관 상태가 불량했고 그로 인한 성분의 변화 때문이라고 인정이 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오염이 됐네? 이것 역시 유통 중 보관 상태 불량에 의한 오염으로 인정이 됐고 또 그 오염이 인체에는 직접적인 위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정상 참작이라는 걸까요?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처분인데요. 그 외의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제조 또는 품질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가 전부 없는 경우 1차 위반은 제조 업무 정지 3개월입니다.
2차 위반은 제조 업무 정지 6개월이에요. 3차 위반인 경우에는 이렇게 등록 취소가 됩니다. 작업소, 보관소, 실험실 중 어느 하나가 없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있긴 있어요. 작업소나 보관소나 실험실 중 어느 하나가 없어요. 그런 경우라면 1차 위반은 개수명령, 2차 위반은 제조 업무 정지 1개월, 3차 위반은 제조 업무 정지 2개월, 4차 위반은 제조 업무 정지 4개월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해당 품목의 제조 또는 품질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중에 일부가 없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1차 위반은 개수명령, 2차 위반은 해당 품목 제조 업무 정지 1개월, 3차 위반은 해당 품목 제조 업무 정지 2개월, 4차 위반은 해당 품목 제조 업무 정지 4개월입니다. 다음으로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개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판매 금지는 수입 대행형 거래였기 때문에 명칭이 수입 대행 금지로, 판매 업무 정지는 수입 대행 업무 정지로 봅니다. 즉, 판매라는 말은 수입 대행으로, 판매 업무는 수입 대행 업무라는 말로 바꿔 표현하는 거예요. 일반 기준을 살펴보셨다면 행정처분의 개별 기준도 살펴봐야겠죠.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완전 영업도 못하게 만드는 등록 취소입니다. 자, 등록 취소를 하는 경우가 한 번만 잘못을 했을 때 바로 가차없이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한 두 번쯤 봐줘서 3차 위반 때 등록 취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 위반에 등록 취소를 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큰 잘못을 한 거겠죠. 1차 위반 사항은 이렇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애초에 영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면 바로 등록 취소죠. 그 다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경우, 단 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1차 위반에도 바로 등록 취소입니다. 다음으로 3차 위반인데요. 앞서 얘기 드렸던 내용이 있네요. 화장품 제조업자가 제조 또는 품질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의 전부가 없는 경우는 3차 위반 시 등록 취소입니다. 계속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시설과 관련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다음으로 심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도 3차 위반에서 등록 취소입니다. 4차 이상 위반한 경우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는 꽤 많은데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네, 소재지 변경도 꽤 큰 잘못이네요. 그 다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 수입한 경우, 검사, 질문, 수거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시정명령, 검사명령, 개수명령, 회수명령, 폐기명령, 공표명령 이런 각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제가 좀 4차 이상 위반에 대해서 쭉 읽어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AI나 로봇이나 컴퓨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단어 중심으로 핵심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더 연관지어서 분류를 잘해서 외우실 수 있어요. 등록 취소가 있다면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처분도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한다. 어떤 화장품일까요? 궁금하시죠? 자,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 화장품,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된 화장품,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화장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화장품,
코풀소풀, 호랑이뼈,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 또는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에서 제조된 화장품,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해당 화장품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위조, 변조한 화장품이 영업금지에 해당합니다. 앞서 영업금지와 잘 구분해 주셔야 하는 판매금지 내용이 있어요. 판매금지도 이 지금 설명드릴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이 금지됩니다. 여기는 아는 자, 동물 실험,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고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이 있습니다. 여기 핵심 단어들 중심으로 연관지어 기억하시면 외우시기 더 좋다고 했죠? 판매금지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 수입하여 유통한 판매한 화장품, 신고하지 않은 자가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고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또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원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은 유통 판매가 금지됩니다. 판매 금지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참 많은데요. 화장품의 기재사항, 가격 표시, 기재 표시상의 주의를 의완하여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 표시된 화장품,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미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이런 건 샘플 화장품을 가리키는 거죠. 샘플 화장품을 팔다니요. 판매 금지입니다.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표시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 변조한 화장품. 단, 여기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기재사항을, 표시사항을 훼손한 것은 괜찮습니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나누어 판매하는 거 맞춤형 화장품에서는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냥 일반 화장품에서는 나누어 판매하게 된다면 판매 금지 행정처분을 받게 돼요. 행정처분을 받는 거에 더해 벌칙 및 과태료가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3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간단하죠? 징역도 3년, 벌금은 3천만 원. 그런데 어차피 과태료, 벌금 같은 부분들은 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평상시에서 많이 쓰지 않는 금액들보다는 좀 더 눈에 잘 보이고 손에 쥘 수 있는 금액, 만원 단위를 빼고 기억해 놓으셔도 헷갈림 없이 외우실 수 있어요. 그냥 3,000원이라고 기억해 주셔도 돼요. 3년 3,000원. 됐죠? 만만 붙이면 되니까요. 자, 그 행정처분이 해당되는 사항은요. 화장품 제조업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필요한 등록과 변경사항 등록을 위반한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필요한 신고와 변경사항 신고를 위반한 자,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나 보고서 제출, 이에 대한 변경을 위반한 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 수입해, 유통, 판매한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하나만 꼽아보자. 그렇다면 이거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했다. 그러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시던지 돈이 없다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영업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자, 화장품 포장 및 기재 표시 사항을 훼손, 위조, 변조한 자. 역시 그 기재 표시 사항을 훼손하는 경우 맞춤형 화장품은 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은 판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기재 사항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1년 1,000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그냥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외워주세요.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임을 표시 광고하기 위한 안전과 품질 입증 자료 작성 보관을 위반한 자, 안전용기 포장의 기준을 위반한 자,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거나 판매한 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게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거나 안전성, 유효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한 자,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한 자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많죠? 화장품의 기재사항, 가격 표시, 기재 표시상의 주의를 위반한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게 기재 표시된 화장품을 판매한 자,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한 자,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한 자, 실증 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채 계속 표시 광고를 해서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중 2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영업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화장품 제조업자는 물건을 제대로 못 만들었을 때,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유통 판매와 관련된 품질관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혼합, 소분, 위생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반한 경우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위해 화장품의 회수 계획 보고를 위반한 사람, 1, 2차 포장에 기재해야 되는 필수 사항이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들을 위반한 자, 또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 유효 기간이 3년이 지났는데도 인증 표시를 계속하시는 분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보고와 검사, 시정 명령, 검사 명령, 명령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위반하고 관계 공무원이 검사하거나 수거하러 방문했는데 그 처분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또 기피하는 분들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는 행정처분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과태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워주셔야 돼요. 10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제출한 보고서나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 심사를 받지 않은 자, 보고와 검사 등의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자,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원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한 자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있어요. 화장품의 생산 실적, 수입 실적, 화장품 원료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않은 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책임 판매 관리자 및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매년 화장품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화장품의 판매 교육,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여기까지 화장품법에 따른 행정처분이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는 내용들이 들어있죠. 이 부분은요, 한 번에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간 텀을 두시고 이따금 주기적으로 계속 찾아서 보세요. 좋은 방법은 저희 아마따 강의를 이동하시면서 행정처분이나 다른 더 듣고 싶은 부분들을 오가며 들으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기억에 훨씬 많이 남으니까요. 오감을 활용하는 시크릿 노트를 같이 만들어 보면서 우리 꼭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해 봅시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